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4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 한 분께서 기사본말체란 말을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배운 말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인데 한자 말인데 그냥 기사본말체 하니까 잘 알 수가 잘 없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네. 한자 문화권에서 어떤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기전체다. 그런 얘기 이제 교과서에 물론 나옵니다. 편년체다. 강목체다. 또는 이제 기사본말체다. 이 세 개는 어떻게 보면 한자를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만 기사본말체 상당히 바로 딱 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온 말인가 이런 것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사 시간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자로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착하면 좋으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전체는 이렇게 씁니다. 기자, 전자, 체는 문체를 뜻하겠죠. 글을 쓰는 문체다. 몸체는 이제 문체를 뜻한다. 기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별이. 저는 전할 전자다. 전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서술 체계의 하나인데 역사적 인물의 어떤 개인 전기를 이어감으로써 한 시대의 역사를 구성하는 기술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이제 비롯이 됐는데 왜 기전체라고 하느냐. 그렇게 보면 제왕의 전기를 본기라고 했다. 그리고 신하의 전기는 열전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와 전을 따서 기전체로 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어떤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쓴 것이 기전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의 역대 왕조의 정사를 서술할 때 쓰는 어떤 기본 형식이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사기다, 고려사다, 이러한 역사는 일반적으로 기전체다. 왕의 전기와 그리고 신하의 전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쓴 것이 기전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편년체는 편은 엮는다는 뜻이에요. 편성한다, 편물을 한다. 편물, 세타를 이렇게 찌는 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엮을 편이다. 네, 책을 엮는다. 그리고 해년이다. 연도별로 엮은 문체를 가지고 썼다. 이렇게 되겠죠. 역사서술 체계의 하나인데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기술 방법이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 할 수 있겠죠. 쭉 연대순으로 차례차례. 네. 이것은 이제 춘추 공자가 이제 편찬한 춘추에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중국에는 유명한 자치통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리고 조선에 보면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도 태조 이성계부터 순종 때까지 계속 연대순으로 쭉 사건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왕조실록이다. 그리고 성정원 일기도 마찬가지겠죠. 일기임으로 매일매일. 또 임금들이 쓰는 일성록이다. 이것은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쓴 것이다. 그래서 연대순으로 편집했기 때문에 편년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려의 기준에 보면 고려사 저료다. 동국통감이다. 이런 것이 이제 연대순으로 기술이 됐다. 자, 앞에서 보면 기전체는 인물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편년체는 연대순이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목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 역시 별이 강이에요. 기전체의 기도 별이고 이것도 강도 별이다. 별이라는 것은 그물의 코를 엮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조았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합쳐서 기강을 잡는다 할 때 그렇죠. 내 손대로 쫙 조았다가 풀어줬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대강 어떻할 때 대강 큰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목이라는 것은 어떤 뭔가 세세하게 나눈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눈목이다. 그래서 강과 목으로 나누어서 쓴 것을 강목체라 한다. 역사 편찬에서 어떤 사실들을 연월일 차례로서는 편년체 서술의 한 방식이긴 한데 편년체이기는 한데 어떤 사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대순으로 써오는 사실에 대해서 강을 먼저 요약해서 쓴다. 이 강이라는 것은 개요다. 대강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은 세세한 경이다. 이것을 쓰는 형식이 강목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희가 쓴 자치통감 강목이라는 것이 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강목체의 효시다. 여기에 이름 자체가 책 이름에 아예 강목이라고 들어가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동사강목, 그렇죠? 동사강목이 안정복 선생의 동사강목에도 이게 강목이 들어가 있으므로 당연히 강목체가 되겠죠. 네.
자, 오늘 이제 주제어로 제가 말씀드린 기사 본말체가 무엇이냐. 기사 본말체. 네. 자, 이것은 이제 앞에서 기전체와 편전체, 강목체와는 물론 다르겠죠. 자, 어떤 일의 원인과 발단, 그렇죠? 어떤 일,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게 기사를 얘기합니다. 기사.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있었는데 사건이 있었다, 터졌다. 그것이 도대체 원인이 뭐고, 그리고 발단이 뭐냐, 그리고 전개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사후에 어떤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사건별로, 스토리별로 일관되게 서술한 것이다. 사람 기준도 아니고, 연대 기준도 아니고, 스토리, 사건 기준으로 썼다. 그것이 기사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기사. 본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본이 되고 끝이 된다.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어떤 사람 순, 연대 순으로 하다 보면 어떤 특정 사건이 자꾸 여러 곳에 분산돼서 배치가 되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을 뽑아와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전개 과정부터 해서 사후까지 이렇게 추적해서 쓴 것이 기사 본말체다는 것이죠. 그럼 이 기사 본말이라는 이름이 어디 나왔느냐? 앞에서 강목체에서 볼 때는 자, 자치통감 강모, 동사 강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에 서인 어떤 문체를 강목체라 했는데 기사 본말체도 마찬가지예요. 기사 본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통감 기사 본말이라는 것이 있어요. 통감. 송나라의 어떤 원추라는 사람이 자치통감의 기사를 이렇게 개편을 했다 이것이에요. 개편해서 통감의 기사를 본말을 다 적었다는 것이에요. 예, 본말이니까 시작과 끝 이렇게 되겠죠. 스토리 전개 과정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본말이라는 통감 기사 본말이라는 책 이름이 있다. 그래서 기사 본말체라는 것이 나왔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 이후에 금나라까지 9왕조의 기사 본말이 이렇게 쓰여진 책이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경익 선생이 쓴 연료실 기술이다. 예, 연료실 기술. 예, 연료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경익 선생의 호라고 할까요? 어떤 옥호라고 할까? 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경익 선생의 부친이 이광사가 이경익의 어떤 거처하는 문방에다가 연료실이라는 방을 얘기하죠. 네, 연료실이라는 여라는 것은 명아주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명아주. 옛날에 이렇게 오래된 나이가 많은 신하에게 임금 내려준 지팡이, 명아주 지팡이에 불을 지피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 막 그런 뜻이 되겠는데, 연료실 기술이 이 기사 본말체의 대표적인 것이다. 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실은 대략 봤습니다. 글자 그대로. 기전은 사람을, 어떤 인물 중심이다. 그렇죠? 제왕의 어떤 스토리. 그리고 저는 신하의 스토리를, 인물 중심으로 쓴 체다. 편연체는 연대순으로 쓴 것이다. 강목체는 어떤 사건을 강과 목으로 좀 나눠서 강은 좀 큰 글씨로, 목은 좀 작은 글씨로 이렇게 세세하게 쓴 것이다. 그리고 기사 본말체는 이 기사 본말을 어떤 기사를 가지고 그 스토리를 적은 이것도 책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